안녕하세요. 사주일기입니다. 지장간에 대한 공부나 명리 이론을 좀 더 폭넓게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토론 속에서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에게요. 네이버 카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장간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 새롭게 카페를 개설하셨고요. 이외에도 실력 있으신 분들도 함께 하려고 지금 동참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카페명은요. 새롬 명리이고요. 네이버 카페입니다. 요즘 날씨 어떠신가요? 전형적인 사만사온 겨울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날씨가 극과 극이라서 축토가 가지고 있는 탕화의 기운을 좀 더 강하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축월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요. 오늘 23시 59분부터 입춘과 함께 신축년 경인월이 시작이 됩니다. 절기상으로 입춘이 새해의 시작을 의미하죠. 입춘의 한자를 보면요. 세울입, 세운다라는 의미예요. 보통은 봄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들립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자가 세우다라는 사실 봄을 세웠긴 했지만 아직 날씨는 여전히 춥습니다. 인월은 삼양삼음이죠. 양기하고 음기가 서로 맞서는 시기로 이제 본격적인 양기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봄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목에 해당하는 동물은 호랑이죠. 얼어붙어 있던 겨울 땅을 뚫고 드디어 땅 밖으로 인목이라는 이 뿌리의 탄생의 모습을 이 호랑이에 비유를 하는데요. 봄을 향하는 강한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목 지장간을 보면요. 무토, 병화, 간목이 있습니다. 무토라는 대지를 간목이 뚫고 위로 오르는 그런 모습이에요. 간목이 위를 향하는 기운이 강해질수록 병화 태양의 기운도 강해져감을 의미합니다. 간목은 아래에서 위로 솟아오르는 그리고 직진 성향이죠. 강인함의 비유를 많이 하는 글자입니다. 인월 입춘은요. 농부들이 농사지을 씨앗을 발화시키고 땅에다가 영양분을 주는 절기예요. 농사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인목에는 의미가 기획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목이나 인목이 있으신 분들은 계획하는 능력을 가진 이유입니다. 그리고 갓 태어난 아이에게는 옷을 입히죠. 그래서 이 인목의 그 물상에도 옷이나 섬유에 물상이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에게는 이름을 짓잖아요. 그래서 간목이 드러나는 날이나 이 인목이 드러나는 날에 이름을 짓는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봄에는 춘곤증이죠. 밥을 먹고 나면 굉장히 피곤함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졸음도 좀 더 강해지죠. 겨우내 움츠리고 있던 목이라는 생기, 이 활동의 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요. 이걸 너무 무리하게 쓰거나 잘못 쓴다고 한다면 몸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요. 조절을 잘해야 합니다. 나무는 이 인목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호랑이에 솟구쳐 오르는 굉장히 강인한 그리고 직진 성향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이 목에 사람의 감정에도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월은 솟구쳐 오르는 감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봄에는 자애로운 마음을 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잘못된 감정의 분출로 인해서요.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자기 스스로가 힘들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인월에는 이제 새해 시작으로 구정이 있죠. 가족들하고 만남은 굉장히 즐거운 일이지만 명절에 보면은 친척이나 가족들하고
이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종종 생기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인체로 보면요, 봄에는 목이라는 이 목은 간에 대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목이 생기가 소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간의 기운이 강해지는데요. 목 기운이 약한 사람은 봄에 목 기운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나쁘지 않지만요. 만약에 목 기운이 강하신 분이다라고 한다면 이 봄에는 목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목이 강해지면 반대 오행인 토가 약해지겠죠. 그래서 토 기운은 비위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비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된다거나 입맛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봄에 이 목이 강하신 분들은 비위가 상하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절기는 우수예요. 속담에 우수경칩에 대동강 물이 풀린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아무리 추워도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은 추위는 누그러짐을 의미합니다. 겨우내 얼었던 수돗물도 녹는 해빙의 절기예요. 우수는 한자가 비하고 물이죠. 빗물입니다. 봄에 내리는 비는 열기를 끌어올리는 비죠. 양기가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요. 땅에는 새싹을 키울 물이 생기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수의 물은 이 인목이라는 나무 뿌리를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죠. 봄이기 때문에요.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죠. 하지만 인간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지만 개인이 가진 사주에 따라서 봄이 왔지만 여전히 얼어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몸은 마음에 영향을 주고요. 마음가짐은 또 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연의 이러한 흐름에 따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풀어주는 그런 인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축년 인월은 경인월입니다. 24절기 입춘과 우수를 지나면 봄의 기운은 굉장히 완연해지겠지만요. 천간은 이 신축이라는 신금 그리고 경금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금기운이 여전히 강한 해 그리고 달입니다. 땅은 봄의 기운을 드러내려 하지만 하늘의 기운은 여전히 응축의 기운이 강해지는 달이기 때문에요. 인목은 위로 자라려고 하는데 천간의 기운은 인목의 기운과 반대 기운입니다. 강한 금의 기운이 목이라는 생기를 충하기 때문에 이 경인월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달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늘과 땅의 기운이 서로 충한다는 것은요. 각자가 알아서 이 시기를 잘 견뎌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힘든 달이 되겠지만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신축년에 축토가 있기 때문에요. 마감 그리고 출발을 의미하는 그런 해고요. 인월은 인호술로 이제 시작을 하라는 그런 달이 됩니다. 한데 이 경금이라는 글자는 인목에서는요. 사유축이라는 자신의 단체를 벗어난 공간이기 때문에 이 경금이라는 단체를 쓰려면 기존의 단체를 벗어나거나 지금까지 자신이 활동하던 곳이 아닌 생소한 곳에서 시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원국 자체가 인신충이 있거나 천간으로 갑경충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러한 기운이 강해지는 달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원의 경우는요. 다른 부서로의 이동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겠죠. 신축년에 축토하고 경인월에 이 인목은 인축으로 합을 하고 있어요. 서로 보이지 않는 기운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사주 원국 자체가 이 인축이 있으신 분들은요. 인축으로 연결하거나 연결하려는 기운이 지난달 경자년 기축월에 이어져 오고요. 이번 달까지 지속적으로 동하는 그런 달이 됨을 의미합니다. 인축으로 축이라는 단체를 벗어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기존의 이 축토라는 단체하고 새롭게 연결되는 뭐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사주에 따라서 의미하는 바가 달라지시기 때문에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목일간부터 신축년, 경인월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목일간의 경우 신축년은요, 신금이라는 정관 그리고 축토와 함께 왔기 때문에 임계수 인성이 강해지는 해가 됩니다. 신금 정관하고 축토 사유축 단체에 이 간목은 소속이 되거나 본인이 새로운 단체를 만드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직장에서는 관과 인이 강해지기 때문에 좋은 해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신축년 새로운 단체를 결성한다고 한다면요, 이 경인월은 새로운 단체의 틀을 갖춰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인월은 그 단체하고 인축으로 보이지 않는 합을 하는 모습이에요. 사주 구조에 따라서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관이라는 스트레스가 강해지는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작은 언제나 미미하며 스트레스를 동반하지만 시작이 반이다라는 그런 말도 있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확장되어감을 의미합니다. 갑경충으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달이 되시기 때문에 본인의 감정을 잘 관리해야 하는 그런 달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을목일간의 경우 신축년은요, 신금평관과 수인성이 강해지는 그런 해가 되죠. 을목은 좌우 확산을 주도하는 글자예요. 하지만 이 신축이라는 이 간지 자체는 을목의 활동성이 축소되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되고, 신금평관, 축토, 사유축, 관이 강하게 왔기 때문에 을목은 스트레스가 강한 그런 해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경인월은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이 임목이라는 뿌리가 생겼지만요, 여전히 경금과 함께 왔기 때문에 경금이라는 스트레스가 강한 여전히 그러한 달이 될 수 있습니다. 평관운에는 보통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사주 구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게 부정적인 경우에는 관제구설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관제구설은 내가 관제구설에 휩쓸리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요. 구조에 따라서는 상대방에게 소송을 거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금은 완벽함을 추구하죠. 이게 내가 완벽함을 추구한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글자를 볼 때는요, 상대방에게 완벽함의 잣대를 들이밀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부에서 공부를 하거나 실력을 갖추는 달로 쓴다고 한다면 뭐 큰 문제 없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병화일간의 경우 신축년은요, 신금이라는 정제하고 임계수라는 관이 강해지는 그런 해가 됩니다. 경인월은 금생수로 재생관이 강해지는 그런 해예요. 그리고 인호술로 새롭게 출발하는, 이게 구조에 따라서는 승진의 의미로 쓸 수도 있습니다. 신축년 병화는 단체의 중심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은 그런 해가 되고요. 경인월 역시 병화가 인호수를 시작하는 생지이기 때문에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부서로 이동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병신합은 정신적인 완벽함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거를 의료나 연구, 종교로 쓴다고 한다면요, 기존 공부의 기초를 확립하려고 공부하는 그런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월의 경우는 이 인축으로요, 새로운 단체에 소속이 돼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화일간의 경우는요, 신축년 사유축 삼합을 마감하는 그런 해가 됩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다음 삼합을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새로운 곳으로 떠나야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데요. 이 금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수기인 관성의 기운도 강해지는 그런 달이 되고요. 구조에 따라서는 이 경신이라는 재성을 취할 수도 있지만요, 욕심을 부리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은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경인월은 삼합을 마친 후에 새로운 곳으로 가려고 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그런 의미로 기존의 환경과 다른 곳에서 시작하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간목인성이 드러난 구조다라고 한다면요. 제극인으로 재와 인성의 충돌이 강한 그런 달이 될 수 있겠죠. 인성인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공부의 핵심을 정리하는 그런 달의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요. 현실적인 문제로 공부와의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런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토일간의 경우는요. 신축년은 무토의 인호술 화삼합의 시작의 전인 그런 의미가 되죠. 아직은 내부에서 때를 기다려야 하지만 원국 자체가 상관생재로 이루어진 구조다라고 한다면 재성이 강해지는 그런 해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요. 만약에 간목이라는 편관이 강한 구조라면 경인월은 이 간목이라는 인목이라는 관하고요. 경신이라는 식상과의 충으로 이게 구설의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는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원국 자체가 인축으로 단체와 합의되어 있는 구조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계약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다시 맺는 그런 달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던 분이다라고 한다면요. 이 사유축으로 마감해야 하는 일이 생기는 그런 해가 되겠죠. 경인월은 새롭게 시작하는 달이긴 하지만요. 이 식상을 제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기획을 통해서 준비하는 그런 달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토일간의 신축년은요. 기존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준비하는 그런 해로 원국이 식신생재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뭐 큰 문제는 없겠지만요. 개인적으로 단체를 이끌어 오거나 사업을 하시던 분이다라고 한다면 기존 활동을 마무리하는 그런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식신의 활동을 준비하는 그런 해가 될 수 있어요. 경인월의 경우는요. 새로운 단체에서 자신의 식상 활동을 시작하는 그런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정관인 간목을 쓰던 분이다라고 한다면요. 식상과 관이 충하는 그런 달이 되기 때문에 단체인 관하고 개인적인 식상, 자유로움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런 달이 될 수 있어요. 구조에 따라서는 단체를 벗어나서 개인적으로 활동하려는 그런 기운이 강해지는 의미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경금일간의 신축년은요. 이 신금 겁재가 가진 축이 나에게 긍정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금의 축토 단체에서 비겁들과 함께 소속되어서 활동하는 그런 의미로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원국에 인축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구조에 따라서 기존 단체에서 다시 계약해서 소속되거나 또는 그 단체를 떠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원국 자체에 천간에 갑이라는 편재가 드러나 있다라고 한다면요. 함께 협력하는 그런 물질 활동을 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지만 구조에 따라서는 쟁제가 강해지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축년은 이 관인 화 기운도 약해지는 그런 해가 되고요. 숙인 식상의 기운이 강해지는 그런 해가 되기 때문에 구조에 따라서는 단체를 벗어나거나 여자의 경우는 남자친구와 문제가 생기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경금일간의 경우는요. 이 사유축이라는 삼합을 마감했기 때문에 사실 단체에서 벗어나는 것은 좋은 의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내부에서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금일간의 신축년은 비견과 함께 하던 단체를 마무리하거나 다시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신축년은 경금보다는 신금이 활동성도 상승하고요. 이 신금의 식상을 잘 쓰는 그런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강한 해가 됩니다. 경인월의 경우는 간목이 드러나 있는 구조다라고 한다면 경금 겁재하고
인축으로 새롭게 계약 관계를 맺고 함께 협력해서 활동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구조에 따라서는 계약을 끝내고 경금을 단체에서 내보내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축년은 관인 화기운이 약해지죠. 숙인 식상의 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식상이 강한 구조다라고 한다면 단체를 벗어나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고요. 단체를 바꾸는, 이직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자의 경우라면 남자친구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임수일간의 신축년은요, 인성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지는 해가 되고요. 신축의 축토는 내부에 들어가서 뭔가 기획하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임수일간의 경우는 구조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승진의 좋은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경인월의 경우는요, 기획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런 달이 될 수 있겠죠. 내부에서 활동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달로 쓴다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원국에 간목이 드러나 있고 인성이 강하다. 그러면 이게 식신하고 인성이 충으로 간목 식신 활동성에 장애가 생기거나 이 식신 활동성을 조절해야 할 일이 많이 생기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자신의 식상인 활동을 준비하는 그런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수일간의 경우는요, 신축년은 인성이 강해지고요. 경인월의 경우는 상관의 기운이 뿌리를 얻는, 그러니까 천간에 갑이라는 상관이 드러나 있다고 한다면 갑의 기운이 강해지는 달이 돼요. 상관인 기술이나 교육, 이게 이제 공부로 쓴다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계수일주의 경우는 을목이라는 식신의 경우는 활동성이 잡히는 그런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천간에서는 상관의 경우는 갑경충이 일어나고요. 을목도 을경합으로 잡히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식상에 대한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달이 될 수 있어요. 구조에 따라서는 도식의 모습으로 활동성이 잡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식상을 좀 더 준비하는, 활동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달로 쓴다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축년 경인월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